골목 상권이 살아나려면 우선 골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죠. 서울 구도심의 골목 상권이 살아나려면 또 어떤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사단법인 지속가능도시연구소 이병용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기사를 통해서 골목 상권에 대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렸었는데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골목 상권은 좀 뭐라고 정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서울시가 사실은 뭐 전역에 다 골목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념상 말을 하고 있는 골목 상권은 어떤 번화가보다는 좀 더 뭐 외져 있거나 아니면은 좀 전통적으로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뭐 이런 곳을 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서울 곳곳에는 어느 정도의 골목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또 각 골목 상권들마다 네.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대표적으로 예전서부터 이제 상권이 좀 활발하게 형성돼 있던 곳이 뭐 명동이라든가 뭐 인사동 이런 뭐 또 이태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예. 거기들은 대개 보면은 뭐 명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상권 번화가죠. 그리고 또 인사동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전통 뭐 이런 방식으로 이태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식으로 있는데 실제로 요즘은 뭐 성수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홍대 인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젊은 층들이 아마 SNS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그들만의 어떤 그런 띄우는 그런 상권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대표님께서는 네. 도시를 연구하고 있는 직업이시기 때문에 현재 상황도 더 잘 아시리라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골목 상권도 특히 침체가 굉장히 많이 네,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됐는데 네. 코로나 종식 이후에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권과 네. 여전히 침체되고 있는 상권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네, 이 둘을 네, 좀 네.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코로나 뭐 지난 한 3년 정도 저희가 고생을 했는데 실제 코로나 때문에 어느 지역이 좀 침체되고 어느 지역은 뭐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일단 전반적으로 비대면이나 아니면은 뭐 디지털 시대 같은 것들이 이제 3년 동안 굉장히 저희한테 뭐 빠르게 다가오면서 실제로 그래도 좀 젊은 층의 사장님들은 그래도 그 배달 앱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쉽게 적응하셨던 것 같은데 돌파구를 좀 많이 찾았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나 이제 노년층이라든가 좀 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업주 사장님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적응하는데 상대적으로 기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좀 적응하지 못하시거나 그러면서 격차가 굉장히 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젊은 사장님들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뭐 선방했다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좀 특히 뭐 전통시장 인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거로 생각됩니다. 네.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방을 했던 네, 지역들은 네, 네. 좀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홍대 인근이나 합정동, 뭐 성수동 이런 식으로 좀 젊은 층이 주로 좀 자주 찾아가는 곳,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전히 좀 전통적으로 많이 찾는 뭐 종로나 광화문 일대, 뭐 이태원, 뭐 강남의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번화가와 이렇게 골목 상권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들은 좀 여전히 뭐 괜찮지 않았나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젊은 네. 층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은 네, 좀 네, 선방을 네. 어느 정도 했고요. 네, 그렇죠. 반대로 좀 사람들이 좀 네. 떠나가는 모양새인 구도심은 그렇죠. 상권들이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런 상권들은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은 사실 상권의 활성화는 유동인구 같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인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떠나가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느냐가 결국은 이제 골목 상권의 가장 활성화의 핵심인데 거기다가 요즘은 또 그
전통적인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뭐 임대료 같은 문제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도 뭐 경기 침체가 계속 좀 불경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 분들이 임대료 한 푼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좀 문화들이 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상생 협력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좀 협의해 가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좀 다뤘던 문제이긴 한데 관에서 주도해서 만든 특화 골목들은 아, 네. 좀 여러 요인 때문에 네. 지속성이 조금은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관주도로 골목 상권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을 돕겠다고 물론 이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지역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는 마땅한데 별로 성공한 케이스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뭐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무슨 K 골목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제 예산을 좀 들여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뭐 계획하고는 있으나 실제 상인들하고는 좀 괴리감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은 상인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이랑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결국은 그 지역의 상인들이 또 심지어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는 좀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우선하는 게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좀 개선하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상인들이 어떤 그런 뭐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구도심의 골목 네.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좀 네, 어떤 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게 예전에 대학로가 물론 이제 80년대 일이긴 하지만 대학로에 차량을 뭐 이렇게 좀 통제하는 주말에 차량을 한시적으로 통제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 물론 이제 시대가 좀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해방감 같은 거를 좀 느끼고 그다음에 그 해방감을 통해서 이제 그 지금의 대학로가 그때부터 좀 만들어졌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유동인구가 좀 차보다는 좀 걸어 다니면서 뭔가를 소비할 수 있고 좀 그 주변의 상점들하고 이렇게 그 친밀감이라든가 접촉면을 좀 접촉 시간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게 한 번에 어떤 정책 한두 개로 갑자기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시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아마도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 도시연구소 이병용 대표와 골목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